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의 고민, 특히 황혼의 문턱에 들어서신 분들을 위한 노년기 탈모 방지를 위한 기적의 비법들을 상세하고 심층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탈모는 단순히 머리카락이 빠지는 미용적인 문제를 넘어섭니다. 이는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자신감을 잃게 하며 심리적인 위축감까지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건강 문제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비법들을 꾸준히 그리고 성실하게 실천하시면 분명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하고 풍성한 모발은 활기찬 노년, 자신감 있는 삶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모발을 지키기 위한 여정, 지금부터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죠. 첫 번째 비법은 바로 탈모의 원인을 정확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만 비로소 제대로 된 예방과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노년기 탈모는 단순히 세월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만으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모낭 줄기 세포의 수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모발 성장의 필수적인 유전자의 기능이 저하되며 모낭으로 공급되는 영양 기능마저 약화되는 등 자연스러운 생리학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모발의 수명을 결정하는 텔로미어의 소진도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모근 자체가 퇴화하여 케라틴 생산이 줄어들고 모세혈관 내의 활성산소가 과도하게 축적되면서 모발의 성장 주기가 단축되고 탈모가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며 노년기 탈모를 유발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라고 체념하기보다는 어떤 원인이 나에게 더 크게 작용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습관들이 알게 모르게 탈모를 가속화하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흡연은 모발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담배 연기 속 유해 물질은 혈관을 수축시켜 두피로 가는 혈액순환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결과적으로 모발의 필수적인 산소와 영양분 공급을 저해하여 모발을 약하게 만들고 탈모를 촉진합니다. 과도한 음주 또한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체내에 열을 발생시켜 두피에 염증을 유발하거나 모발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흡연은 지금 당장 끊으셔야 합니다. 금연은 단순히 탈모 예방을 넘어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필수적입니다. 음주는 가급적 자제하시고 피할 수 없는 자리에서는 적당량을 지켜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모발은 건강한 몸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이 작은 변화가 당신의 모발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세 번째, 영양 불균형을 해결하고 충분한 영양을 공급해야 합니다. 모발은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불규칙한 식습관이나 무리하고 극단적인 다이어트는 모근의 필수적인 영양소 공급을 방해하여 탈모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소화 흡수 능력이 저하되거나 식욕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의식적으로 영양 섭취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등 모발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케라틴은 모발의 주성분인 단백질이며 비오틴은 모발 성장을 돕고 손상을 막아줍니다. 철분은 모낭 세포에 산소를 공급하며 아연은 세포 분열과 성장에 기여합니다. 비타민 C는 콜라겐 생성과 철분 흡수를 돕고 비타민 E는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영양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모발 건강을 유지합니다. 모발 건강에 특히 좋은 음식으로는 검은콩, 해조류미역, 다시마, 녹차, 견과류, 달걀, 연어, 시금치, 감귤류, 과일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식품들을 식단에 적극적으로 포함시켜 꾸준히 섭취하세요. 반면 기름진 음식, 인스턴트 식품, 과도한 알코올, 카페인 등은 모발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섭취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은 단순히 탈모 예방을 넘어 전반적인 신체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자 건강한 모발의 튼튼한 시작이 됩니다. 오늘부터 식단을 점검하고 당신의 몸과 모발에 좋은 영양을 공급해 주세요. 네 번째, 스트레스를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익히세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불릴 만큼 우리 몸과 마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탈모 또한 스트레스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는 체내 호르몬 균형을 깨뜨리고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혈행을 나쁘게 하며 두피 근육을 수축시켜 모발의 영양 공급을 방해하고 탈모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사회적 관계의 변화, 건강 문제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에 더욱 취약해질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이를 현명하게 해소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가벼운 운동은 스트레스 해소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산책, 요가, 명상 등 자신에게 맞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또한 취미 활동을 통해 즐거움을 찾고 몰입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독서, 그림 그리기, 음악 감상, 정원 가꾸기 등 좋아하는 일에 집중하며 마음의 평화를 얻으십시오. 친구나 가족과의 대화, 사회활동 참여를 통해 외로움을 해소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충분한 휴식과 수면도 스트레스 관리에 필수적입니다. 마음의 평화가 두피 건강으로 직결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스트레스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균형을 찾아가세요. 다섯 번째, 올바르고 체계적인 두피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매일 반복하는 샴푸, 과연 제대로 하고 계신가요? 올바른 샴푸 습관은 탈모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샴푸는 가급적 저녁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동안 두피에 쌓인 노폐물과 먼지를 깨끗하게 제거하여 모낭이 숨 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미지근한 물로 두피를 충분히 적신 후 손가락 지문 부분으로 두피 전체를 마사지하듯 부드럽게 감으세요. 손톱으로 두피를 긁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는 두피에 상처를 내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샴푸 후에는 샴푸 잔여물이 두피에 남지 않도록 깨끗한 물로 여러 번 충분히 헹궈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샴푸 잔여물은 두피 트러블과 탈모를 유발하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헹굼 후에는 수건으로 머리카락을 꾹꾹 눌러 물기를 제거하고 찬 바람으로 두피와 머리카락을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뜨거운 바람은 두피를 자극하고 건조하게 만들 수 있으며 모발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두피가 습한 상태로 오래 있으면 세균 번식의 원인이 되므로 완전히 말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샴푸 선택 시에는 탈모 방지 기능성 샴푸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두피 타입 건성, 지성, 민감성 등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두피 상태에 따라 필요한 성분과 세정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두피 혈액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꾸준히 두피 마사지를 해주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지압하듯 부드럽게 마사지하여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모낭의 영양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세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당신의 모발 건강에 큰 차이를 가져올 것입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두피를 소중히 다루고 건강한 두피 환경을 조성해 주세요. 여섯 번째, 강렬한 자외선으로부터 두피를 철저히 보호하세요. 우리는 햇빛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두피 또한 자외선에 의해 손상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강한 자외선은 두피를 건조하게 만들고 모발의 단백질을 손상시키며 모낭에 직접적인 스트레스를 주어 탈모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의 두피는 젊은 층보다 보호 기능이 약화되어 있어 더욱 취약합니다. 외출 시에는 반드시 모자나 양산을 사용하여 두피를 보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통풍이 잘 되는 소재의 모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땀이 두피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 습해진 두피 환경이 세균 번식을 촉진하고 이는 또 다른 탈모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면이나 리넨과 같이 통기성이 좋은 소재의 모자를 선택하고 장시간 착용으로 인해 땀이 찼다면 잠시 벗어 두피를 식혀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햇볕이 강렬한 여름철이나 야외 활동 시에는 두피 보호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두피도 얼굴 피부만큼이나 소중합니다. 자외선으로부터 당신의 두피를 보호하고 건강한 모발을 지켜나가세요. 일곱 번째,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잠은 우리 몸과 마음, 그리고 모발이 하루 동안 지친 것을 회복하고 재충전하는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수면 부족은 단순히 피곤함을 유발하는 것을 넘어 체내 호르몬 균형을 깨뜨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증가시켜 탈모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장 호르몬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은 모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가급적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고 하루 7시간 이상의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깊은 잠을 자기 위해서는 잠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고 카페인 섭취를 줄이며 조용하고 어두운 침실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은 신체의 생체 리듬을 안정화시켜 전반적인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모발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양질의 수면은 건강한 모발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하지만 매우 강력한 필수 조건임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밤부터 당신의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세요. 여덟 번째, 특정 약물 복용 시 탈모와의 연관성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복용하는 약물이 때로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며 그중 하나가 바로 탈모입니다. 예를 들어 갑상선 기능 이상 관련 약물, 항암제, 고혈압 치료제, 항우울제, 특정 피임약 등 일부 약물은 모발의 성장 주기에 영향을 미쳐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탈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만약 특정 약물을 복용하기 시작한 이후 탈모가 급격히 심해졌다고 느낀다면 반드시 주저하지 말고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가 판단으로 약물 복용을 중단하거나 용량을 조절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기저질환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하여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이 탈모의 원인일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약물로 대체하거나 탈모 완화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논의해야 합니다. 약물로 인한 탈모는 약물 조절을 통해 회복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건강한 치료를 위한 올바른 접근 방식을 선택하세요. 아홉 번째, 건강하고 청결한 두피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피는 모발이 자라는 토양과 같습니다. 이 토양이 건강해야 비로소 튼튼한 모발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잦은 샴푸나 과도한 세정은 오히려 두피를 건조하게 만들고 필요한 유분을 제거하여 두피 보호막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하루 한 번 적절한 방법으로 샴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뜨거운 헤어드라이어 사용은 두피를 자극하고 건조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모발 손상을 가속화합니다. 가급적 찬 바람이나 미지근한 바람으로 머리를 말리고 드라이어와 두피 사이에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머리카락을 뽑는 습관, 머리를 너무 세게 묶는 습관, 잦은 펌어나 염색, 고열을 가하는 헤어 스타일링 기구의 사용 등은 모두 두피와 모발에 물리적인 스트레스를 주어 외상성 탈모를 유발하거나 기존 탈모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들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합니다. 샴푸 후에는 샴푸 잔여물이 두피에 남지 않도록 깨끗이 헹궈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잔여물은 모공을 막고 염증을 유발하여 탈모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발 관리 제품 사용 시에는 두피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하고 사용 후에는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청결하고 건강하며 자극 없는 두피 환경이야말로 탈모를 막고 튼튼한 모발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매일 당신의 두피를 소중하게 관리해 주세요. 열 번째,
탈모가 의심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의학적 치료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노년기 탈모를 단순히 노화 현상으로 여기며 방치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탈모는 초기에 대처할수록 치료 효과가 좋고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탈모가 심하다면 단순히 민간요법이나 기능성 제품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전문의와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고 체계적인 의학적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현재 탈모 치료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약물 치료로는 피나스테리드 FINASTERIDE와 두타스테리드 DUTASTERIDE와 같은 경구 약물이 있으며, 이는 남성형 탈모의 진행을 억제하고 모발 성장을 촉진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미녹시딜, 미나크시딜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사용 가능한 외용제로 두피의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모낭을 자극하여 모발 성장을 유도합니다. 이러한 약물들은 분명한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일부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는 성기능 저하와 같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실제 임상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의 발생률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미녹시딜 외용제는 사용 부위의 가려움, 자결감, 홍반 등의 피부 국소 자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작용들은 대부분 경미하며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충분히 관리하고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약물 치료로 충분한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탈모가 광범위하게 진행된 경우에는 모발 이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모발 이식은 후두부의 건강한 모낭을 탈모 부위에 이식하여 영구적인 모발 성장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치료법입니다. 최근에는 탈모 사이토카인 요법, 혈액 줄기세포 치료, PRP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 등 다양한 첨단 치료법들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법들은 모낭의 활성화를 돕고 모발 성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치료법을 찾기 위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자가 진단과 자가 처방은 위험하며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탈모를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건강한 모발을 되찾고 자신감 있는 삶을 누리세요. 탈모 샴푸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시중에는 수많은 탈모 샴푸가 나와 있고 그 효과에 대한 기대도 크실 텐데요. 탈모 샴푸는 의약품이 아닌 기능성 화장품으로 분류됩니다. 즉,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조적인 수단이지 탈모를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두피 건강 개선을 통해 탈모 예방 및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능성 샴푸는 주로 두피 청결 유지, 두피 환경 개선, 모발 영양 공급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카페인, 비오틴, 덱스판테놀, 아미노산, 나이아신아마이드, 징크 피리티온 등 탈모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성분들이 함유된 샴푸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모낭을 자극하여 모발 성장을 돕고 비오틴은 모발의 강도를 높이며 덱스판테놀은 두피 보습과 진정에 효과적입니다. 아미노산은 모발 구성 성분이며 나이아신아마이드는 두피 장벽 강화에 기여합니다. 하지만 모든 탈모 샴푸가 모든 탈모 유형에 효과적인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지루성 피부염이나 건성과 같은 두피 문제로 인한 탈모에는 특정 성분이 함유된 샴푸가 효과적일 수 있지만 유전적인 요인에 의한 안드로겐성 탈모 남성형 탈모에는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탈모 샴푸를 선택할 때는 자신의 두피 타입과 탈모 원인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무조건 비싼 제품이나 광고에 현혹되기보다는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피부과 전문의나 약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탈모 샴푸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수단이며 앞에서 강조한 생활 습관 개선,
영양 관리, 그리고 필요한 경우 의학적 치료가 함께 병행될 때 가장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영양제 섭취 시에는 반드시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많은 분들이 탈모에 좋다는 영양제를 무분별하게 섭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타민, 미네랄은 우리 몸의 필수적인 영양소이지만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A, 비타민 E, 셀레늄 등 일부 영양소는 권장량 이상으로 과잉 섭취할 경우 오히려 탈모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E의 과다 섭취는 탈모뿐만 아니라 두통, 메스꺼움, 간 손상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셀레늄 역시 과다 섭취 시 탈모, 손톱 부서짐, 피로감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영양제는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는 수단이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자신의 식단을 통해 충분히 섭취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될 때만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필요한 영양제를 적정량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복합 비타민제나 미네랄 보충제 또한 성분을 꼼꼼히 확인하고 현재 복용 중인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여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당신의 건강과 모발을 지켜나가세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노년기 탈모는 결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시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탈모는 유전적인 요인 외에도 생활 습관, 영양 상태, 스트레스, 그리고 두피 관리 등 다양한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관리하면 충분히 진행 속도를 늦추고 개선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두피 및 모발 상태, 탈모의 원인, 그리고 생활 습관이 모두 다르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천편일률적인 방법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관리 방법과 치료법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을 통해 자신의 탈모 원인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치료법을 선택하기 위해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10가지 기적의 비법들을 꾸준히 그리고 성실하게 실천하여 건강하고 풍성한 모발을 유지하고 그로 인해 얻게 될 자신감과 활기찬 노년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활기찬 삶과 건강한 모발을 항상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모발 건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